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찾기도 하고요. 잘못된 오답을 찾기도 하는데요.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소비자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으로 창업의 문을 두드린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다. 마음속에 요동치던 작은 꿈, 바로 창업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나만의 보물섬을 찾기 위한 여행. 하지만 어떤 근사한 메뉴와 멋진 인테리어에도 번번이 적자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생의 마지막 순간. 머리를 스쳐간 하나의 깨달음. 잘못된 사업의 방향을 다시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업 계획서에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법을 연구하다. 레드오션 커피 시장에서 발견한 창업의 틈새. 계산대를 밖으로 배치하는 구조와 읽기 쉬운 메뉴판으로 소비자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 한 남자. 지금 보물지도를 찾기 위한 항해가 펼쳐집니다. 창업의 바다에서 1등 항해사를 꿈꾸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많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으로 도전장을 내민 메스커피의 이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되게 포화 상태죠. 한국경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8,000개 커피 점포가 있었는데 올해는 10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10배가 넘게 더 증가한 거죠. 이런 커피 시장 레드오션에서 나만의 퍼플오션을 만들 자신감과 무기로 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무기, 그건 바로 보물지도와 그 보물지도를 그리는 붓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장사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친구들, 후배 혹은 지인들이 많이 묻고 조언을 구하죠. 어떻게 사업을 잘 하냐고요. 물론 제가 사업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아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아까 이야기했던 보물지도와 그 보물지도를 그리는 붓입니다. 그 보물지도가 뭐냐고요?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 유치를 받을 때 필요하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내가 구상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러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기도 하죠. 저는 사업을 하는 게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저희가 큰 파도를 능수능란하게 피해갈 수 있고 밤하늘의 별만 보고 보물섬을 찾아갈 수 있는 능숙한 뱃사람이라면 그런 보물지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7년 전에 첫 사업을 했던 저, 그리고 여기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첫 항해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능숙한 뱃사람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갈림길에서 망망대해에서 그런 보물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돌아가서 제 첫 사업, 첫 항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학교에서는 그냥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떤 이처럼 큰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나만의 카페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막연한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고향에 명절 때 내려가서 그 번화가의 빈 매장을 보고 무모한 도전 정신으로 그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들어와서 그 공간을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만 팔기에는 객단가 매출을 높일 수 없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여기 어떤 걸 더 넣으면 좋을까? 내가 맛있게 먹었던 뭐 파스타, 피자 이런 메뉴들을 넣다 보니까 제가 오픈할 때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이제 하는 사장님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제 첫 항해에 그 돛담배가 만선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더라고요. 8개월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 좀 지났을 때 제 오랜 친한 친구한테 가서 200만 원을 빌리고 돌아오는 길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차라리 뭐 2천만 원을 빌렸으면 모양이라도 날 텐데 200만 원 빌리고 돌아오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한심했기 때문이죠. 근데 추운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니까는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찬히 제 항해를 이렇게 돌이켜 봤습니다. 왜 이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매매 돌고 있었던 걸까? 내가 너무 무모한 도전 정신으로 계획 없이 창업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내려와서 제 매장에 있는 손님들을 봤어요. 잠깐 돌아와서 저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할 때 막연하게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커리어 우먼들이 좋아할 만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제 매장 안에는 20대 초반의 소비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소비자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보물지도와 그 보물지도를 그리는 붓, 그게 바로 소비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그 저희 상권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의 소비자들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뉴가 뭘까라면서 다시 제가 하고 있는 메뉴판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뉴는 안 팔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팔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 다시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쓰고 고쳐 쓰고 해서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레스토랑을 변화시켜 갔죠. 그래서 매출은 2배, 3배 늘면서 안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제가 이제 직장 선배를 점심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좀 일찍 나가서 그 점심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남에서 그 직장인들 손에 커피 잔들이 많이 쥐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뭘까? 그 당시에 5년, 6년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테이크아웃이라는 그런 컨셉이 명확하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 봤죠. 발걸음을. 그러니까는 작은 카페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해서 그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들고 나가더라고요. 응? 저렇게 테이크아웃 해나가는 손님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뭔가가 번뜩였습니다. 두 번째 나의 보물지도를 그려보자. 그래서 저는 그 보물지도를 열심히 그렸고 두 번째 항해는 첫 번째 항해와는 다르게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그 보물지도를 그리는 과정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조사입니다. 지도를 그리려면 지형 지물을 파악하고 이제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어디에 절벽이 있고 어디에 순풍이 불고 또 어디에는 소용돌이가 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을 준비할 때 그 분야의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테이크아웃 형태의 카페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의 업무지구에 막연하게 생겨나 있는 작은 카페들을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들었던 강원도 원주의 카페, 부산의 카페, 대구의 카페 이런 데를 가보면서 물리적인 매장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사를 할 때 그냥 공간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소비자들의 얼굴, 표정을 봤었죠. 행동들도 보고 출근길에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하고 점심 때 직장에서 나와서 식사하고 나서 또 주문을 하고 오후 2, 3시에는 사무실에 회의 시간인가 이렇게 한 명이 와서 여러 잔을 주문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소비자들은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분석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었죠. 시장 조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매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소비자의 관점으로 조금 더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출근길에 소비자들은 커피를 시켜놓고 빨리 가져가길 원하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그래, 테이크아웃 커피면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맛있고 정확하고 청결한 커피가 빨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커피 머신을 어떻게 해야지? 안 쓰는 어떤 머신들을 넣었을 때 빨리 커피를 뽑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스태프들의 동선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빨리 나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카페들은 뭐 출입문을 열고 5m에서 10m 정도를 걸어 들어가서 계산대에서 주문을 하죠. 근데 그 물리적인 공간을 좀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가서 사무실로 들어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러면 주문대가 바로 도로에 붙어 있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시장 조사했는 거에서 시장 분석을 하면서 계속 요소들을 찾아냈습니다. 오후에 티타임 우리에서는 배달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곰곰이 생각을 했었죠. 테이크아웃 커피는 품질이 별로 안 좋아. 뭐 커피가 또 뭐 그냥 마시기에는 양이 너무 아쉬워. 그리고 매일 가서 먹기에는 좀 비싸.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나씩 분석을 통해서 요소들을 뽑아냈습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원두를 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생두를 찾고, 좋은 생두는 찾았지만은 단가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단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아, 산지에서 직접 그 생두를 구입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씩 나만의 요소들을 찾아갔고, 뭐 기존에는 이제 12온즈라는 용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이제 얼음이 들어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맛있더라도 몇 모금 먹다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그 커피가 다 없어져서 아쉬워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아, 벤티 사이즈 20온즈의 커피를 그 사람들 손에 쥐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장 분석을 하면서 요소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뽑아낸 요소들을 가지고 나만의 색깔, 나만의 컨셉을 만들고 안들을 이제 정하는 거죠. 지도에서 이렇게 아까 지형 지물로 밑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 그 분석을 하면서 어떤 요소들을 찾아냈고, 그러면 이제 경로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첫 번째 경로, 이렇게 두 번째 경로, 세 번째 경로.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 보물 지도를 완성해 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제가 두 번째 보물 지도 사업 계획서를 썼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매장이 7평 반으로 이제 매장을 오픈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27개의 매장에 연매출 30억이 넘는 프랜차이즈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창업 이후에는 작던 크던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썼던 사업 계획서를 다시 보면서 어떤 갈림길에서 어떤 위기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무모한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무모한 도전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돼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도전 정신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나만의 보물 지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런 멋진 보물 지도를 만들면 여러분도 1등 항해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원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재 대표가 전하는 성공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시장 조사를 통해 창업의 밑그림을 그려라. 소비자 관찰을 통해 지도의 중요 지점을 찾아라. 나만의 전략을 통해 목표 경로를 그려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뭐 창업이라는 어떤 망망대해에서 예, 나름 또 보물을 네. 커피로 찾은 거죠. 그래서 지도를 그려 나가셨던. 네. 예, 확실히 사람의 습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이라 네. 설계도를 하는 것처럼 정말 꼼꼼하게 사업계획서. 우리가 커피숍 하나 하는데 무슨 사업계획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그런 습성대로 딱 이렇게 철저한 계획하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어요. 네. 예, 자 이렇게 뭐 소비자들을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결과 커피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 바라는 니즈는 어떤 거였을까요? 커피 시장이 네. 많이 발전을 하면서 네. 요즘의 소비자들의 니즈는 그만큼 커피의 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커피를 마시는 수준도 되게 높아졌고 예, 그래서 저희는 더 좋은 원두를 연구하고 예. 좋은 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커피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어떤 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좋아하는 말 중에 진정성 있는 사용자가 좋은 결과물을 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네. 뭐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애호가였고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커피를 접근하고 뭐 사업을 했었고 초반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커피가 뭔지에 대해서 네. 찾고 그랬었죠. 커피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이 커피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저가형 전략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가형 전략이란 건 뭐 박리담회라고 할 수 있겠죠. 적은 이윤을 많은 판매로 이제 이익을 내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객단가나 매출이 많이 이제 거기에 따라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저가형 그런 판매 전략이 꼭 정답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했듯이 나만의 보물지도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뭐 커피 매장에 명확한 색깔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업 계획서 쓰는 요령도 우리가 또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 과정들을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직접 개발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건축 설계에 확실히 영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디자인 프로세스랑 네. 학교에서 배운 거랑 비슷한데요. 뭐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건물이 들어설 땅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석을 해서 요소로 뽑아내고 그리고 네. 거기서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 뭐 네. 이러거든요. 아, 근데 뭐 사업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네. 참 이 어떤 대안을 찾고 네. 검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대안과 검증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시장 조사, 시장 분석 그리고 이제 거기서 뽑아낸 것들 컨셉을 가지고 이제 대안을 뭐 한 3가지 정도 만듭니다. 예, 뭐 예. A, B, C 그 요소들을 이렇게 퍼즐처럼 조합을 해서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은 제가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업 계획서를 보여줘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가장 소비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잘 해주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검증을 합니다. 아, 똑같이 나도 저가형으로 테이크아웃을 한번 이거를 또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네. 왜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 대표님처럼 있는가 반면에 네.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나요? 겉에 이렇게 흘러가는 트렌드보다는 네네네. 어떤 것의 그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란한 인테리어나 뭐 어떤 이벤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본질, 커피의 맛이겠죠. 예. 품질, 예, 예. 그리고 뭐 고객 서비스. 아주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예. 그거에 얼만큼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저의 질문 말고도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께서 좀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네. 그 힘든 순간 중에서도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뭐 가장 기본은 이제 이윤 추구죠. 저희가 이제 안정된 매출이 있는 그런 매장 옆에 뭐 비슷한 가격대 경쟁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와서 그 매출에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가 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써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격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해보기도 하고, 뭐 눈에 확 띄는 현수막을 걸어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커피의 품질과 친절한 서비스더라고요. 거기에 집중했을 때 뭐 다른 곳에 갔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와 주고 이랬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뭐 너무 형식적인 얘기지만 본질입니다. 네. 그 본질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본질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우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은 정말 이 노하우, 이 흰머리 얼마 혼자 고민을 했습니까? 이런 노하우를 같이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본질 한번 더 들어갈게요. 대표님에게 커피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요. 저희 회사가 뭐 거친 비바람의 아, 그런 역경을 예. 주기도 하지만 네. 또 배가 잘 나갈 수 있도록 순풍을 불어주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멋진 풍경을 저희한테 보여주기도 예.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브랜드가 10년이 지나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신뢰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 브랜드로 거듭나는 겁니다. 네, 뭐 굉장히 또 생각지도 못하게 보통 이렇게 꿈을 여쭤보잖아요. 네. 그럼 보통 한 100년, 네. 100년 기업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10년이면 너무 좀 소박한 꿈이 아닐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세요. 저희 브랜드가 100년이 지나도 예. 사람들한테 예.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네네. 그게 제가 꿈꾸는 목표입니다. 가업이 되는 거죠. 예, 100년이면 예. 멋진 항해사가 되어서 네. 많은 또 창업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또 그런 역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많이 우리 커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턴이요. 왜 사과는 밑으로 떨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력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겁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듯이 우리 창업가분들도 세상을 배우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업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인 그런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창업을 하신다면 저보다 더 멋진 사업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철저한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할 시간. 여러분의 미래를 멋지게 설계하세요.